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디스베이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 우리말로 하면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제목의 논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통해 세 가지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내에 여러 하위 가업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속성 기반 감성 분석에서도 이제 네 가지 요소들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 중에서도 이 Aspect Sentiment Triplet Extraction이라는 하위 과업이 있는데요. 이 과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성 분석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를 줄여서 ABSA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ABSA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을 aspect term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을 sentiment polarity 그리고 왜 그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opinion이라고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바로 이 네 가지가 네 개의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aspect term, aspect category, opinion term, sentiment polarity 이 네 가지가 바로 ABSA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SA는 기본적으로 리뷰 단위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물론 한 리뷰 내에서 단일 혹은 복수 여러 개의 엘리멘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ABSA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의 메인 태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에스펙트텀을 찾아내는 추출하는 과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에스펙트가 어떠한 범주,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도 메인 태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왜에 해당하는 오피니언 텀을 추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히 알려진 과업이죠. 이 에스펙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 부정 혹은 뭐 중립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별하는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요소를 하나의 뭐 예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령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The pizza is delicious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먼저 에스펙트텀은 피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피자가 속한 카테고리는 바로 food, 음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피자를 꾸며주는 그런 텀 혹은 이를테면은 피자를 수식해 줌으로써 이 긍부정의 원인이 되는 혹은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오피니언 텀이고 그것이 딜리셔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자가 맛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센티먼트 폴러리티는 포지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핵심 태스크를 바탕으로 이 여러 가지 과업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pair, triplet, quad extraction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과업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이 triplet extra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태스크별로 입력과 출력 값에 대한 예시를 앞서 보셨던 문장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예시 문장으로 The pizza is delicious, but the service terrible. 즉, 엘리멘트가 더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 aspect term, 그리고 카테고리, opinion term, polarity를 각각의 앞글자들을 따서 약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spect term extraction부터 이제 앞서 보셨던 뭐 aspect sentiment classification까지 input과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예시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이제
aspect time extraction이라 하면은 우선 이 리뷰 문장 자체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으로 우리가 aspect에 해당되는 피자와 서비스를 이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spect 카테고리 디텍션은 말 그대로 이 센텐스가 주어지면은 각각의 가령 이제 피자와 서비스가 에스펙트였는데 그 두 가지가 각각 속한 이 카테고리가 추출되도록 하는 그러한 혹은 그 추출을 탐지하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합을 따라서 과업의 종류도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과업이 조합 혹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의 조합에 따라서 보셨던 것처럼 페어, 트리플렉, 쿼드 익스트랙션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이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렉 익스트랙션을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리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에스펙트 그리고 폴라리티, 오피니언 텀 이 세 가지의 순서상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답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 먼저 피자에 대한 긍, 긍정의 레이블이 있을 것이고 그 피자를 꾸며주는 오피니언 및 딜리셔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레이블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텀인 두 번째 에스펙트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여기서의 폴라리티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꾸며주는 테러블이라는 오피니언 텀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쌍으로 묶여서 이 또한 또 하나의 레이블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ABSA 내의 과업들을 쭉 정리해본 탁소놈이 있네요. 가령 이제 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꼭 상위에 표기해드린 논문을 서베이 논문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트리플 익스트랙션 중에서도 Aspect Sentiment 트리플 익스트랙션에 해당되는 두 가지 논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ABSA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SAM Evaluation, 뭐랄까요, 컨퍼런스 혹은 그 컴피티션에서 나온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주로 랩탑 그리고 레스토랑 즉 컴퓨터 구매에 관한 소비자 리뷰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 리뷰 혹은 고객 리뷰를 담은 데이터셋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랩탑이나 레스토랑, 뭐 많으면 일렉트로닉 등등이 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도메인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ABS의 연구 분야 내에 한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셋의 도메인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셨던 이제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과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문장 내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펙트 텀, 오피니언 텀, 그리고 에스펙트 센티먼트에 대한 순서상을 탐지하는 과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what, how, why를 알게 되는 그러한 과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what을 의미하는 게 바로 aspect term, 그리고 how,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 polarity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opinion term이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전 연구들에 대한 한계점으로 먼저 단일 요소들을 추출하는 개별 과업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 번에 보려면은 그 각각을 다 진행한 다음에 컴파운드 태스크로 이를테면 후처리를 진행하는 한계점들이 있었고요. 한계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추출하는 과업에 있어서 이제 문장 내에 앞서 보셨던 예시와 같이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있을 때는 이를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단계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first stage인데, 이 first stage에서는 이 aspect term과 sentiment를 통합 비하이어 태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찾아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opinion term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하이어 태깅으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것들에 대해서 second stage에서는 aspect term과 opinion term의 순서상 중에서 올바른 페어를 찾는, 이를테면 분류 문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이용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본 논문에서 처음 이 AST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됐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엔드-투-엔드 형식의 프레임워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이 통합 BI 태깅에 대한 예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BIO 태깅은 BIO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를테면 B로 그냥 S 대신에 B, 그 다음에 E 대신에 O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Unified 태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이터는 에스펙트이면서 E에 대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B하고 포지티브를 같이 쓴 이런 것이 바로 이 Unified 태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후구 사시미가 또 다른 그 에스펙트가 되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간이라 죄송합니다. I입니다. 그래서 이 후구 사시미 또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에스펙트이기 때문에 B와 포지티브를 같이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텀에 대한 태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friendly, out of the world에 대해서 BIO 태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이 페어의 정답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가령 waiters와 friendly 그리고 fugu사시미와 out of the world가 실제 정답이지만 이렇게 교차로 순서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aspect term과 opinion term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준 다음에 이게 실제 페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STE 과업의 경우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ABS 과업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과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보셨던 이 AST를 처음 제시한 논문의 제목과 같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과 이에 대한 견해와 근거를 한 번에 탐색할 수 있는 과업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과업 혹은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LG전자와 리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ST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ABSA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 후기 데이터에만 특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 종류가 좀 한정적이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종류도 적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두 가지 논문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Joint Training Dual MRC Framework for ABSA인데요. 이 AST의 첫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방법론입니다. 이때 여기서의 핵심은 버트를 이용한 기계독해, 즉 여기서 MRC가 바로 머신 리딩 컴프레션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버트를 이용해서 이 AST 과업을 기계독해 문제로 변환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생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은 대부분 클래시피케이션의 세부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부 문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모든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 범주들이 인덱스화가 됨으로써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방법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 레이블, 즉 에스펙트나 오피니언 텀의 이 시멘틱 정보를 이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레이블을 구성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타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 두 번째 논문에서 해당하는 백본으로는 이제 T5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정리해 보면은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는 버트가 백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생성을 위해서 T5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제목이 다음과 같고요. 2021년에 트리플 AI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기준으로 벌써 인용 횟수가 100회가 넘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잠시 소개드렸다시피 본 논문의 핵심은 이제 듀얼 MRC 프레임워크로 ABSA 내 다양한 하위 가업들을 모두 수행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토큰이 아니라 스팸 기반의 추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ASTE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하위 가업들도 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한 번에 수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 for 트리플 익스트랙션이라 해서 우선 노테이션부터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길이가 n인 단일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레이블, 즉 에스펙트, 오피니언, 센티먼트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러한 정답값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 부분 에스펙트가 주어졌을 때 오피니언과 센티먼트의 순서상에 대한 집합을 표시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한 크기를 K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트리플 익스트랙션을 대해서 트리플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출력값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순서상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장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해당 순서상에 대한 로그 probability를 구하게 되면은 이를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이 에스펙트가 주어졌을 때를 기반으로 다시 식을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텀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 결과적으로는 오피니언과 센티먼트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문장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장과 에스펙트 텀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폴라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오피니언 텀과 이 센티먼트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식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스펙트 텀 추출 그리고 에스펙트 텀이 주어졌을 때 감성 분석과 오피니언 텀을 추출하는 과업을 하나의 목적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텀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텀은 결국에는 에스펙트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센티먼트를 분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오피니언 텀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텀 앞에서 각각의 항목 앞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즉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때 가중치는 저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3분의 1로 설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듀얼 MRC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좌측과 우측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는 버트 인코더는 파라미터 쉐어링이 되는 동일한 버트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left MRC 파트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에스펙트 텀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MRC 파트에서는 그 찾아낸 에스펙트 텀을 기반으로 오피니언 텀을 찾고 그리고 이 센티먼트도 함께 분류하는 그런 과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 혹은 버트 라지를 이용하였고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 쉐어링을 통해
결국에는 동일한 버튼 모델로 왼쪽과 오른쪽의 가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오브젝티브와 연결해서 토탈 로스는 결국에는 이 aspect term extraction 그리고 sentiment classification 그리고 aspect가 주어졌을 때 opinion term extraction에 대한 로스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학습 시의 데이터 입출력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input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The ambience was nice, but service was not so great.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서비스는 좋지 않았다라는 문장 리뷰가 있고요. 이에 대한 레이블 값은 ambience가 nice 했고 이에 대한 폴라리티는 positive이고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no so great, 즉 좋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엘레멘트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뷰이지만 두 개의 샘플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쿼리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좌측의 left part MRC에서 쿼리 1과 이제 쿼리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ind the aspect terms in the text라는 문장 자체가 이제 버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레이블로 이에 대한 아웃풋으로 ambience와 서비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령 이제 ambience라는 aspect가 찾아지게 된다면 이제 find the sentiment, polarity and opinion terms for라는 이제 쿼리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찾은 aspect를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프롬프트와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쿼리를 이용해서 left part MRC와 right part MRC에 대해서 각각 서로 입력값을 상이하게 설정해 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left part MRC, left MRC부터 보겠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쿼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실제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The service is good. 그러면 이 뒤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쿼리 1이 이렇게 나옵니다. Find the aspect terms in the text. 그래서 이 전체의 입력값이 버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팬 베이스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스팬을 이제 아예 추출하게 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스팬 기반의 추출은 스팬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토큰의 위치를 결국에는 탐색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버트에서 나오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마지막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한쪽은 스타트 토큰을 탐색하고 한쪽은 엔드 토큰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으로 활용이 됩니다. 뭐 사실상 두 가지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는 결국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뭐 HLS나 HLE는 동일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때 그 스타트 토큰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와 또 엔드 토큰 위치 탐색하기 위한 웨이 매트릭스가 상이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익스트랙션 로스는 뭐 보시다시피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스팬 기반의 추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적어드린 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멀티-타겟 익스트랙터 with heuristic multi-span decoding이라 해서 뭐 정확한 네임은 뭐 heuristic multi-span decodin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잠시 멈추시고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직접 따라가 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뭐 스팬 랭스 그리고 캔디드 스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어떠한 그 스팬의 레귤러라이즈 스코어를 구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스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씩 살펴봐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파트, 즉 에스펙트를 찾아내는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이용해서 우측 MRC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피니언 텀과 이 센티먼트 분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MRC의 마지막 레이어 히든 스테이트를 각각 이제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입력 값으로 사용하는 점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스도 똑같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오피니언 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어떤 분류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CLS 토큰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CLS를 통해서 결국에는 클래스 감성에 대한 긍부정 중립까지도 될 텐데 이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인퍼런스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 시에는 아시다시피 에스펙트 텀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에스펙트를 주어지게 되는데요. 추론 시에는 이 레프트 MRC의 결과를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MRC의 결과가 가령 에스펙트 텀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조합을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알고리즘 또한 여기서 잘 정리해 드렸으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서브 태스크들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베이스라인 리저트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의 태스크를 진행할 때 이용했던 그 그 실험 비교한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 데이터셋에서도 좀 레퍼런스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제 14년도에 나온 시미벨 레스토랑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레퍼런스의 논문에서 활용된 데이터를 직접 다시 재활용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태스크를 위해서 사용됐던 버트의 종류들과 뭐 여러 가지 실험 세팅들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aspect extraction과 sentiment classification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ABSA의 컨벤션 중에 하나, 즉 매트릭을 모두 다 F1 스코어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통 5폴드 죄송합니다. 5번의 랜덤 시드를 이용한 실험 결과의 평균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left MRC만 가지고 특히 그리고 S sentiment classification의 경우에는 right MRC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에스펙트와 센티먼트의 페어를 같이 찾는 것은 이 모든 듀얼 MRC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만을 진행하는 것은 이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는 생략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데이터셋과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OE, 즉 에스펙트가 주어졌을 때 오피니언 텀을 찾는 그런 태스크가 될 텐데, 특히 이 LOTN이라는 방법론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이 LSTM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리뷰 감성 분석 과업을 사전 학습으로 진행한 다음에 어텐션 스코어들을 이용해서 혹은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 BIO 태깅으로 오피니언 텀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이제 이 16년도 레스토랑 데이터를 제외하고 해당 LOTM 방법론이 16년도 레스토랑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역시나 본 듀얼 MRC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와 트리플 익스트랙션에 대한 과업인데요. 이때 페어는 에스펙트 텀과 오피니언 텀을 함께 추출하는 과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트리플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AST, 오피니언 텀에다가 에스펙트 텀과 오피니언 텀에다가 센티먼트 폴러리티까지 함께 추출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때 이 펑2 스테이지가 맨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AST를 처음 소개한 논문의 방법론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Reunified R이라고 표시된 방법론도 이 투 스테이지 방법론과 같이 Unified 태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듀얼 MRC가 이제 유니파이 태깅보다 이 스팬을 기반으로 한, 즉 듀얼 MRC가 스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팬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토큰별로 하나하나의 태그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토큰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태스크의 로드가 적기 때문에 이가 좀 용이하지 않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 듀얼 MRC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로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로스를 하나씩 제거하거나 혹은 하나만 활용했을 때에 따른 태스크별 성능을 비교하고 있는 표인데요. 이제 에스펙트와 OT를 함께 추출하는 경우에는 감성 분류 목적식을 추가했을 때 오히려 어, 그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두 번째 이제 뭐랄까 두 번째 로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aspect term extraction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AOE와 SC 목적식 추가 AOE와 SC의 로스 값을 목적식을 추가했을 때 더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보이는데 사실 이 aspect term extraction은 굉장히 단순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태스크에 좀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하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모든 요소, 그 목적식 내에서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요소를 목적식에 포함할 경우에는 성능을 유지한 채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별히 앞서 보셨던 그 요소별 가중치를 좀 적절하게 조합을 해본다면 지금같이 성능 저하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예시인데요. 이제 앞서 보셨던 쿼리와 실제 그에 해당하는 어, 그 텀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시각화한 것입니다. 즉, find the sentiment quality and opinion 텀에 해당하는 이제 실제 문장에서 opinion 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fresh인데 그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또 sentiment에 대한 어텐션이 food와 같이 또 높이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논문, 듀얼 MRC 프레임워크는 이제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ABS 내의 하위 과업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엔드투엔드 첫 번째 프레임워크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AST 과업 수행을 위해서 목적직을 설정하는데 이를 이제 수학적으로 개별 과업, 즉 에스펙트를 추출하는 거, 그다음에 그에 대해 에스펙트가 주어졌을 때 감성을 분류하는 거, 그리고 에스펙트가 주어졌을 때 목적 텀, 그러니까 오피니언 텀을 찾아내는 그 각각의 항목을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뭐 그렇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논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이 ABSA 내 여러 과업을 분류 문제가 아니라 생성 문제로 접근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IJC NLP 숏 페이퍼로 등재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8월 기준으로 99회 인용을 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ABSA 과업들은 좀 토큰이나 스팬 단위의 분류 문제로 과업을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는 이제 각 단어의 의미를 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어나 그 범주 자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덱스를 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다만 이제 사람에게는 이러한 에스펙트나 오피니언 텀을 이제 추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바로 이제 이 단어들의 의미와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문제로 우리가 과업을 해결하게 되면은 이 태스크에 맞는 모델 구조를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prediction normalization이라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블을 annotation, 두 가지 스타일로 구성했는데요. annotation과 extraction 스타일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생성으로 접근하는 이 ABSA에 대한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앞서 보셨던 과업의 명과 좀 동일한 과업이지만 이름이 달라진 점을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고요. 새로 나온 과업이 있습니다. 즉 Target Aspect Sentiment Detection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트리플렛 리스트렉션이긴 하지만 에스펙트와 에스펙트의 카테고리를 추출하는, 즉 센티먼트 폴라리티도 이렇게 세 가지를 추출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드렸던 이 어노테이션과 익스트랙션 스타일을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Salads were fantastic. Our server was also very helpful이라는 리뷰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풋이 될 텐데 먼저 이 페어 익스트랙션의 경우에 어노테이션 스타일은 말 그대로 에스펙트 뒤에 다음과 같이 대괄호와 구분선 그리고 오피니언 텀을 함께 표시를 해주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기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에스펙트인 서버가 이제 helpful하다라는 오피니언 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기를 해줘서 어, 타겟의 타겟 레이블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반면 extraction은 말 그대로 샐러드와 fantastic 그리고 서버 helpful이 그냥 그대로 추출이 되도록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SD에 대한 예시도 한번 볼까요? 어노테이션의 경우는 샐러드를 기준으로 푸드 퀄리티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포지티브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대괄호와 구분선을 통해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익스트랙션도 마찬가지로 샐러드 푸드 퀄리티 포지티브 그냥 하나의 소괄호로 묶여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너레이션 모델로 T5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T5를 죄송합니다. T5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 T5나 여러 가지 이 생성 모델을 이용할 때 있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결과물들이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반드시 후처리가 필요하겠는데 먼저 이 어노테이션 스타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이 대괄호 안에 텍스트를 추출하게 되고 이제 그때 이 구분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생성이 좀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무시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랙션 스타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소괄호 안에 콤마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T5를 이용했지만 입력값에는 별다른 프롬프트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본 논문에서 좀 핵심이 되는 후처리 과정, 후처리라기보다는 우선 프레딕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생성된 결과물에는 좀 단어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형태로 대부분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토큰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형태로 좀 정제해야 되는 과정이 불가피한데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선 단어 집합을 먼저 형성해 둡니다. 즉, 네, 에스펙트 텀에 대한 단어 집합, 그리고 오피니언 텀에 대한 단어 집합은 이제 데이터셋 내에 있는 모든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에 대한 단어 집합은 실제 그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레이블이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담은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티먼트 폴라리티에 대한 단어 집합은 말 그대로 긍정, 부정, 그리고 중립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후처리 규칙에 따라 추출된 각 텍스트가 이 해당 요소의 단어 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레번슈타인 거리를 통해서 그 레번슈타인 거리가 가장 작은 단어로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 레번슈타인 디스턴스는 일명 편집거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두 문자열의 유사도 측정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즉 문자열 A와 B가 있을 때 A가 B와 동일해지기까지 필요한 최소 편집의 횟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집거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좌측과 같지만 사실 이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코드 같이 함께 적어 보았는데 우선 바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맨 먼저 첫 번째 칼럼과 로우는 이 각 문자열의 길이만큼의 숫자로 채워줍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relevant와 elephant라는 두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둘 다 모두 8글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0을 시작으로 각각 8까지 채워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0,0에 해당되는 요 맨 윗칸에 그리고 좌측 칸에 있는 것은 인덱스인데요. 그래서 0,0은 이제 시작을 0 값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령 그러면 저희가 1,1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그냥 로직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만약 A의 첫 번째 글자와 B의 첫 번째 글자가 같다면 좌측 대각선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인데 사실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relevant의 첫 번째 글자는 R이고 elephant의 첫 번째 글자는 E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 위측 좌측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더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택해서 1,1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가령 2,1을 한번 보자면 2,1은 이제 두 개의 문자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좌측 대각선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은 요 relevant와 elephant의 레번슈타인 디스턴스가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코드를 같이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본 방법로는 이를테면 정말 그냥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생성된 텍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잘 추출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리파인먼트를 적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크게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의 랜덤 시드 설정 후에 F1 스코어의 평균 값을 통해서 결과를 비교하였고 이때 T5 베이스 모델을 활용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보셨던 이 듀얼 MRC에 대해서 결과를 함께 비교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실험을 크게 뭐랄까요? 익스트랙션 스타일의 종류 그리고 리파인먼트의 유무에 따라서 총 4가지의 경우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래 가장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어노테이션 스타일이지만 리파인먼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익스트랙션 스타일이지만 리파인먼트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반대로 각각의 스타일에 대해서 리파인먼트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실험들을 함께 비교해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비교적 간단한 태스크인 이 에스펙트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오피니언 텀을 에스펙트가 주어졌을 때 오피니언 텀을 찾아내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 어노테이션 스타일이 익스트랙션 스타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여러 요소의 확인이 필요한 다른 과업들에 대해서는 이 익스트랙션 스타일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AST와 TASD 학습 시에는 이제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타겟이 주어졌을 때는 좀 더 정보가 많아지고 이를테면 좀 과한 정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가 적은 이 익스트랙션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prediction normalization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각각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rediction normalization이 효과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rediction normalization의 효과에 대해서 좀 샘플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저자들이. 첫 번째는 이제 이 모포로지 시프트라고 해서 뭐 가령 소문자나 대문자에 대한 보정이나 이 복수형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해주고 또 존재하는 단어로의 보정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치킨과 피스는 각각 존재하는 단어지만 사실 이 병아리 콩이라 하죠. 칙피스는 하나의 단어이고 치킨피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칙피스라는 존재하는 단어로의 보정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와 커피, 즉 유사한 의미의 단어지만 실제 이 임정 문장 내에 있는 단어로 보정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프리딕션 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쇼페이퍼고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단순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저자들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원하는 조합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 단순히 이제 모델의 구조 변화 없이 이 레이블의 구성의 변화만으로도 이 과학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비록 이 프레딕션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보다 좀 단어가 온전한 형태로 생성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리뷰를 분석하는 연구 분야 혹은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하위 과업들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될 수 있고 현재는 보셨다시피 하나의 모델로 즉 하나의 모델, 프레임워크,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하위 과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찾을 수 있는 방법론들도 진행이 되고 연구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BS 연구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연구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처럼 수많은 기업에서 이 고객의 소리를, 즉 VOC라고 하죠.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에 굉장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큰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